자, 이제 문화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문화예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들이 많지만 상인들, 소상공인들, 취약계층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지만 특히나 또 공연예술단체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거의 반년 가까이 12월 달부터 겨울에서부터 지금까지 반년 가까이 모든 공연을 접었거든요. 공연으로 먹고 사시던 분들은 지금 보릿고개 말도 못한다 지금 이런 재난 상황이 처음이다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렇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거의 주기마다 메르스 때 이랬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세월호 때 또 사회적 그렇죠. 분위기 때문에 공연을 좀 줄이는 분위기였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그분들이 받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문화예산을 선집행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해야 되나요?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행정과정 정도, 행정 처리 정도. 행정 처리 시스템을 해냈습니다. 또 이게 재밌게 수성구청이네요. 수성구 정확하게는 수성구청의 재단인가요? 수성문화재단. 수성문화재단에서는 코로나19 예술인들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연이 하게 된다면 만약에 7월에 공연하면 8월달 받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7월에 공연하는 팀이 계약만 된다면 계약서에서 먼저 돈을 지급하는 형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이게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말 저희 예술계에서는 수건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항상 공연 끝나면 심하면 3개월 후에 돈을 받은 적도 있는데 관의 생리라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선집행이 가능하다면 사실 이 코로나 위급 사태뿐만 아니라 예술계에는 엄청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알아보니까 이게 참 또 이것도 결론은 함부로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또 자치분권의 한계라는 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에서 이제 그 수성문화재단에서는 70%를 선지급할 방법을 찾아냈어요. 사실 원래 있었어요. 이게 뭐에 의한 거냐면 지방계약법이라고 법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70%를 선지급을 할 때 반드시 채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담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70만 원 해먹고 온 나라 가도록 이 사람들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게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법 자체가 여러분 꼭 이해하시면 좋겠는 게 법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범위 설정이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남성들한테 너무 좋은 법인데 여성들은 배제되어 있는 50대 이상한테 너무 좋은 법인데 청년들이 배제되어 있는 이런 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인데 우리나라의 법 중에 상당 부분이 이렇게 현장 예술인들은 소외되게 되어 있어요. 예술인들이 어떻게 채권을 발행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성문화재단에서 고민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경 안 쓰고 가시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술인들을 돕겠다고 결정 내리신 거예요. 여기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강력한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을 어기잖아요. 몇 년 후에라도 그 중앙의 그 감사원에 의해서 지역 공무원들은 이제 끌릴 수가 있어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또 현장 공무원, 사실 공무원들이 아니라 재단이시니까 좀 공무원보다는 조금 자유로우시겠죠. 그 준공무원들이 이거 우리 안고 가보자. 이거 코로나 사태니까 큰 문제 안 될 거다 하고 이제 가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정말 큰 박수를 쳐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은 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이 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데 규정을 어길 수는 없는 게 공무원들의 입장이잖아요. 규정을 어겨서만 가면서까지 예술인들이 지원해라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행정에서 합법성과 합목적성 두 가지가 항상 상반되거든요. 합법성을 지키다 보면 목적성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합목적성만 지키다 보면 법을 어길 때가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 중간을 찾아가는 게 정무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법이 완벽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거 방금 보자마자 알았는데 이거 아마 일용직 근로계약서에서 똑같이 나왔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네, 맞습니다. 포크레인 기사 같으신 분들 돈 받을 때 70% 선지급받고 포크레인을 채권으로 걸어놓거든요. 맞습니다. 또 지방계약법은 사실은 이런 우리 같은 프리랜서가 아니라 진짜 계약이 있죠. 그러니까 업체들끼리 그렇죠. 업체한테 70%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선지급하는 게 채권 받아 놓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한테까지 적용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적용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법이 없다 보니까 다른 곳에 있는 지금 이런 계약서를 그대로 따온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법은 없을 거예요. 실제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하라는 대통령 법명이나 이런 건 없지 싶어요. 네. 사실상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도 안 쓰고 네? 있었던 거예요. 이제 사실 크게 국회에서 지금까지. 의미가 없는 건데 이런 디테일까지 법을 만들어내는 게 뭐 국회의 일이겠죠. 지금은 우리는 법치 사회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디테일까지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디테일이 잘 안 잡혀 있다면 한 목적성을 가지고 목적이 어땠냐를 가지고 좀 따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감사가 들어와도 이런 목적이 있었다는 걸 증명만 되면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또다시 저쪽에 가면 또 꼰대 같은 사회거든요. 또 우리나라 이게 사회가. 완전한 중앙집권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너희들 충분히 알고 상황도 알지만 규칙을 법을 어겼지 않느냐 하면 할 말이 없대요. 맞습니다. 감사원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문제 안 된다고 누가 얘기를 해주고 막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결정을 해주신 우리 수성문화재단과 수성구청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대화를 같습니다. 나눠봤는데 예. 우리 구청은 지금 재단이 아니거든요. 그 네. 재단일 때는 그래도 그나마 융통성이 있는데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조금 힘들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또 우리 구청 얘기로 바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구 음악창작소 공모 사업이 드디어 떴습니다. 네. 제가 우리 이번 회기 때 저번 주에 회의록에도 남겼는데 다행스럽게도 음악 창작소가 있으니까 우리는 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구나. 공연 사업은 지금 못하지만 창작 사업으로서 음반 제작 사업 그리고 오픈 스테이지 사업 여러 가지 아이디어 공모해 주시면 그게 적합하다 하면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을 해줍니다. 뭐 한 2천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최대 1,000만 원인데 1,000만 프로그램 원. 한 3개, 4개 정도까지 네, 가는 그 거. 정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또 앨범 제작에 관한 부분도 지원해주고 녹음에 관련된 부분 지원해주는 사업을 올해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공모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공모해주시면 좋고요.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이민지 선생님, 이민지 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대구 음악창작소 이민지 선생님과 함께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지쌤. 저는 누군지 알지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만 개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마스크 쓰고 할까요? 안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음악창작소 기획 담당 이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음악인들한테는 친근한 법 같은 음악 창작소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대구음악창작소는 지역 대중음악가의 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2015년 선정이 되어 현재까지 5년째 운영 중입니다. 지금은 대구음악창작소가 지역 뮤지션들의 친구 같은 공간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음악 창작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오늘 저희 주제와 연결되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오픈 스테이지에 대한 사실 저희가 이번 방송에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형식은 다르지만 예술인들이 직접 사업을 만든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픈 스테이지는 지역 뮤지션들이 자기가 직접 필요로 하는 컨텐츠를 직접 개발하고 발굴해서 저희 쪽에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그렇게 되면 더욱더 지역 뮤지션들의 참여의 폭이 더 넓어져서 저희가 오픈 스테이지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아무나 자기가 원하는 사업들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앨범 제작부터 그렇죠. 국내 교류 공연, 해외 교류 공연, 뭐 뮤직비디오 제작이라든지 자기가 성장 단계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지원 신청을 하는 거죠. 사실 그게 뭐 관내 예산으로는 크지 않지만 사실은 뮤지션 입장에서는 사업을 올리기에 꽤 적지 않은 돈들이 투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많으면 1,000만 원 정도인가요? 그렇죠. 그죠? 저희가 최대 합별로.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많을 때는 1,000만 원짜리 한 서너 개 사업까지 그렇죠. 진행되는. 지금은 3개 프로젝트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좋은 예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저도 사실 하나 제일 좋은 예다 생각하는 게 쌤이 생각하는 오픈 스테이션 나온다. 이건 참 뜻깊다 보람있다 싶은 공식이 있을까요? 우선은 앨범 제작을 통해서 해외 교류 공연을 통해서 또 자기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 발굴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 빅라인 고고 클럽이 참 고무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자생적으로 진행되는 움직임이었는데 그거를 절묘한 또 창작소의 이제 도움과 조화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해내면서 창작소가 해내는 참 좋은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요. 이게 가장 좋은 어떤 거버넌스 형태가 아닌가. 관에서 좋은 판을 깔고 그 위에서 전문가들이 직접 놓는 그런 차원에서 되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이거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 오픈 스테이지가 원래는 하반기에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공고가 올라갔고요. 지금부터 한 5월, 6월쯤에 선정이 돼서 하반기까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원래 몇 년부터 조금 일부러 땡기신 거죠. 네. 약간 코로나. 네, 맞습니다. 코로나 또 그 생각을 하셨구나 생각이 딱 보니 들더라고요. 서면 심사로부터 할 수 있는 거는 먼저 사업을 그쵸.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거 보고 이제 저희가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부러 조금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역량만 땡기신 네. 거죠. 하나 다음으로 넘어가면 목창작소 사업의 가장 큰 꼭지이자 뭐 핵심이지 싶은데 그죠? 네. 그 음반 지원 사업에 대한 음원 지원 사업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정규, 미니, 싱글 세 분야로 나뉘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디렉팅부터 녹음, 프레싱, 그리고 뭐 앨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앨범 제작에 필요한 전 단계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외부에서 이제 의원으로 말고 이제 음악인으로서 이게 얼마나 의미 있나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대답은 한결같았는데 쌤의 생각 어떠세요?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대구음악 창작소의 대표적인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근데 다른 지역도 사업을 똑같은 곳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대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쌤 느끼시는 현장에서? 일단 뭐 앨범 제작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음악 산업 종사자분들이 다 참여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디렉팅을 함으로써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맞습니다. 음악이 나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 사실입니다. 되게 지역에 혹은 뭐 서울의 수준 높은 디렉터들이 붙고 거기다가 뭐 한국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 분이 지금 상주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 작품적인 퀄리티에 대한 그리고 뮤지션들의 이해도나 만족도에 대한 게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두 꼭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해주겠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게 외부적으로는 약간 이제 음악 창작소가 다른 예술과 구분되는 이게 인디 음악에 대한 지원 장소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관에서 특히나 뭐 이런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다른 장르 음악인들 있잖아요. 뭐 클래식이나 국악이나 퓨전 같은 쪽에서 좀 어려워하신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서 말씀드린 두 꼭지가 네. 인디 밴드에만 해당되는 건가 의아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대중음악이라고 하면 사전적인 의미로 그냥 대중들에게 행하는 음악이라고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대중음악, 인디, 포크, 락, 뭐 크로스오버 그리고 트로트까지 모든 장르가 신청이 가능하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르적인 어떤 제약 같은 게 없는 거죠. 하지만 대전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음악 창작소니까 창작이어야 한다.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창작에 대한 어떤 자신들이 부담감 버리면 부담감만 넘어서시면 어떻게든 같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민지 쌤은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시는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피곤하신데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일 잘 치르시고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미들의 친구가 되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없는 이게 간격이. 와, 우리 이미지 선생님, 벌써 몇 년째죠? 우리가 의원 전부터 뵈셨습니까? 2016년 때부터 제가 소장님이랑 민지쌤 만났으니까 벌써 4년째네요. 네, 우리 치면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직이라고 하죠. 공무직, 공무원, 계약직. 전문직 공무원. 네,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피아노 전공하셨는 분인데 지금 이렇게 음악 창작소에서 기획일과 이렇게 같이 봐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음악 창작소에서 하고 있는 공모 사업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대구 문화에서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술계 소식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구 중구에 위치한 리얼티 아트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중구 맞죠? 중구 동인동에 있는 거 맞죠, 여기가?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저 가본 적은 없는데 가보셨어요 혹시? 못 가본 것 같아요.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는 본 것 같아요. 네, 그죠. 요 리얼티 아트 스페이스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기부 전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여기 소개를 보니까 제가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복합 문화 예술 공간.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예술 문화 공간 할 때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예술가들이 존중받고 일반인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이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복합 문화 예술 공간을 만들 때 사실은 1번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예술인들이 와서 안정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은 공간들도 사실 많습니다. 예술가를 대접하지 않고 예술을 말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공간은 예술인들이 존중받는 공간이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가곡 교실도 하고 있고요.
아트 북클럽에서 미술 관련 서적 모임, 요즘 북클럽 모임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와인 앤 페인트 나이트라고 해서 뭐 와인 드시면서 그림 네, 그리시면 그림 하시면서 너무 좋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많다고 하니까 외국인 커뮤니티 관심 많으신 분들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것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유명인들 기부도 있고, 뭐 착한 임대인 뭐 절세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부가 있는데 어떤 작가님께서 작품을 기부해서 그 작품에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모두 다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기부하는 거 어떻겠냐 하는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작품을 기부해 주시는 작가님들을 모아서 그 작품을 이렇게 전시하고 작품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작품을 사시면 그 작품의 그 산 비용은 전부 다 코로나19 관련된 기부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진짜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정말로 유용한 기부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참여 작가분들 한번 쭉 읽어주시죠. 어디 있습니까? 아, 제가 읽겠습니다. 준비가 안 돼요. 준비가. 어디 있어? 페이지가 참여 작가분이 박보정 작가님, 김윤경 작가님, 황혜연 작가님. 황혜연 작가님이 그림 이거 이번 주인가 쓰신 분 같은데 제가 이분 페이스북에 있나 뭐 받은 것 같은데 이다겸 작가님, 한영희 작가님, 오현아 작가님 등 많은 작가님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또 많은 작가님들의 참여를 부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너무 비싸거나 하면 힘들고 또 작가분들 입장에서도 자기 작품을 또 너무 쉽게 이렇게 팔거나 해서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여기 작품 가격을 10만 원 선 내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딱 10만 원. 딱 10만 원. 딱 10만 원 정도의 작품. 호수로 치면 한 판 정도 이렇게 요 작은 정도 호수의 그림이 그거보다 싸게 판매하시는. 예, 평소보다는 훨씬 싸죠. 어제 이거 아시겠지만 이거 미술이 이거 뭐죠? 이거 재료값 특히나 이거 페인트 뭐죠? 물감 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제 동생이 미술 회사이거든요. 물감이 장난 아니에요. 얼마나 비싼지. 사실 예술가한테 이 그림이라 자기 작품은 정말 자식과도 같은 존재인데 이렇게 기부하시니까요. 제가 한번 가서 하나 사서 와야 되겠네요. 제가 좀 있으면 이사할 거니까. 우리 뭐죠? 우리 신혼집에다 걸겠습니다. 약속할게요. 네, 이렇게 기부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우리 리얼티 아트 스페이스 공간 가시면 이 기부하실 수 있는 작품 사서 기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찾아주시고요. 리얼티 아트 스페이스 공간에 많은 커뮤니티 있습니다. 커뮤니티 활동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에 이런 공간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드보크 했었는데요. 망했고요. 전시는 11월 달에 모아서 한 번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것도 우리 꼭 가봅시다. 기억하세요, 우리 덕두 감독님. 그럼 11월 달에 우리 리얼티에 가보는 걸로 드보크. 아니 드보크가 드버크 사진 한번 올려준 사이에 머리 장발일 때. 어쨌든 11월 달에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현장 대담화소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정말 많은 얘기 나눴거든요. 아마 잘려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담화소 이때까지 3년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녹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 2주 동안 일이 너무 많이 터져가 이거 외에도 한 3건 있었어요. 뭐 정말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고. 네, 맞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줄여서 최대한 대구 이야기 위주로 했습니다. 오늘 또 위대한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번 주 라이브 방송과 이번에는 정말 많은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도 초대 손님과 네. 공연과 네.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4월 26일 날 찍은 건데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뚜 감독님 화이팅 하시고요. 뚜 감독님 화이팅. 4월 말까지 합시다. 네, 그래서 나도 지금 집에 가서 숙제해야 된다. 지금. 이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 주 정도는 조금 더 쉬어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대담화서는요 아마 차례대로 유튜브에 올라올 거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대담화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담화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